네, 이번에는 기자님만의 프리한 시선으로 배우를 만나보는 코너죠. 스타 프리뷰 시간인데요. 네, 기자님, 오늘은 또 어떤 배우분을 만나보셨나요? 대한민국 여배우들 중에서 섹시함, 카리스마, 존재감 이 정도의 수식만 딱 했을 때도 바로 떠올리게 되는 배우가 한 분 있을 것 같아요. 모든 걸 다 갖추신 분이네요. 바로 김혜수 씨 만나봤습니다. 아, 네. 김혜수 씨, 스타 프리뷰를 통해서 그동안 만난 적이 없으셨나요? 네, 김혜수 씨가 뭐 작품 활동을 아주 잦게 했던 배우는 아니었었고, 특히 이번 영화 차이나타운에서 일생일대의 역할을 맡아서 일생일대의 연기를 보여줍니다. 엄청나요. 엄청난가요? 네. 네, 섹시함, 그리고 존재감 모든 것을 다 갖춘 배우 김혜수 씨 스타 프리뷰를 통해서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사실 매일 이렇게 올레 TV 이렇게 집에서 시청만 하다가 제가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 입장이 되니까 기분이 되게 새롭네요. 올레 TV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김혜수예요. 네. 오늘 스타 프리뷰의 주인공으로는 배우 김혜수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올레 TV 가족이라는 얘기가 있던데요. 네. 네. 저희 스타 프리뷰의 기본 질문이 있는데요. 언제 어디서 태어나셨나요? 저 1970년에 부산에서 태어났어요. 어린 시절 부산에서 보내시지? 어린 시절 그러니까 초등학교 반은 부산에서 지냈어요. 네. 김혜수라는 이름은 본명이신가요? 분명이죠. 네. 네. 배우를 꿈꾸게 만들었던 특별한 영화나 장면 혹은 배우가 있나요? 저 같은 경우는 꿈꾸고 시작한 경우가 아니라 너무 어릴 때 좀 우연히 하다가 오히려 이렇게 꿈꾼다기보다는 내가 그동안 했던 일을 정말 좀 제대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뒤늦게 한 것 같아요. 스크린에서의 첫 대사 혹시 기억하세요? 못하죠. 못하죠. 그렇다면 최근작 차이나타운의 마지막 대사. 마지막 대사. 이젠 네가 결정하는 거야. 죽지 마. 죽을 때까지. 지하철 보관함 10번. 나는 이곳에 버려졌다. 이리 와. 내가 널 왜 계속 데리고 있는 거 같니? 이제는 하나도 쓸모없어요. 증명해봐. 네가 아직 쓸모있다는 증명. 엄마. 전 영화를 딱 보고 나서 이건 비토 콜리오네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정말 그 대부의 어떤 설정들과 이 차이나타운의 설정이라는 것이 어쩌면 상통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마론 브란도 같으셨어요. 그런 건가? 나 마론 브란도 정말 좋아했었는데. 지금 완벽한 여자 버전의 데모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봤었고, 마론 브란도가 이 데뷔를 찍었을 때가 47살. 그래요? 이었었어요. 정말? 와, 멋지다. 네, 근데 이제 김혜수 씨가 비슷하네요. 이 영화를 찍는 그것도 40대 중반. 정말 놀라워요. 예. 네, 근데 사실은 이 영화 속에서 마우이를 봤었을 때 그 느낌도 사실 지금의 이렇게 젊고 아름다운 모습과는 굉장히 다른. 그래서 다른 모습이잖아요. 본인에게서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무기 같은 것들을 사실은 버리고 시작한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너무 힘들 것 같았어요, 처음엔. 뭐 하면 당연히 뭐 열심히 하고 하겠죠. 근데 너무 힘들 것 같고 이게 이제 저한테는 너무 부담스럽다 이상으로 절대적으로 다가갈 수 없는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연기를 하면서 내가 오롯이 이 배역에만 집중하고 내가 어떻게 보일까, 뭐 내 연기건 외모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역할을 만난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저한테 정말 특별한 시간이었고 경험이었고 그냥 배우로서의 단지 새로운 경험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뭐 그런 연기를 하시겠지만 일생일대 연기를 하신 게 아닌가라는 감히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생일대의 배역을 맡은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영화에서 이 엄마라는 여자의 가장 큰 특징은 저는 피로감 같은 거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어쩌면 이 지긋지긋한 모든 걸 좀 끝내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한 지점이 있어요. 뭐냐면 난 엄마가 굉장히 피폐했으면 어떤 식으로건 굉장히 피폐했으면 좋겠고 그게 어떤 식으로건 좀 현실적이지만 일상적이진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아주 평범한 누군가 같아서 만났는데 한 번 눈을 마주친다면 소름 끼치고 막 그 사람의 어떤 기운을 거부할 수 없고 네. 뿌리칠 수도 없고 이런 아주 기묘한 느낌을 주는 사람 그런 거였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피로 그리고 이건 내가 끝낼 수 있는 일은 아닌 거죠. 그리고 자기도 그랬듯이 운명적으로 그 순간을 그게 올수 있을 언제지는 거라고. 모르지만 네.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어린 일영을 연기했었던 그 김수환 수환, 배우와 그리고 일영역의 김고은 배우와 그리고 김혜수라는 배우를 보고 있으니까 이게 정말 충무로의 아주 든든한 여배우 3대를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들과 함께 또 얻게 됐던 어떤 에너지 같은 것들이 엄청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게 엄청났어요. 그러니까 파트너였던 김고은 씨한테 굉장히 감명받았고 놀라기도 했고 엄마가 이제 일영의 손을 잡으면서 뭔가를 주잖아요. 네, 네. 근데 그때 고은 손을 딱 잡았는데 어머 우리 애기 손이 너무 조그만 거예요. 아이고. 너무 조그만 거예요. 근데 내 손은 막 이만하잖아. 근데 그때 이렇게 작은 일영이 이렇게 작은 김고은이란 배우가 잘 살아가요. 지금 이걸 해내고 있구나라는 생각 들었어요. 이 차이나타운은 유독 쓸모라는 말에 그리고 그 쓸모를 증명시키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어쩌면 모든 직업이라는 게 그렇겠지만 배우라는 직업은 특히 매번 또 그런 그렇죠. 것들을 받아야 되고 또 시험해야 되고 뭐 이런 바로 증명해야 되고. 네. 근데 특히나 이 여배우들한테는 좀 가혹하다는 생각들도 들기도 하고. 근데 그 쓸모에 대해서 나의 쓸모에 대해서 고민하던 시기도 있으셨어요? 나의 쓸모에 대해서 지금도 고민하죠. 네, 그럼요. 예. 그렇다면 본인이 생각하는 김혜수의 쓸모는 지금 무엇인가요? 잠깐 이렇게 누워가지고 천장을 보면 항상 생각하는 게 내 인생 어디로 가고 있나.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건 뭔가. 내가 해야 되는 건 뭔가.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뭔가였어요. 근데 그건 지금도 여전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명확할 수는 없지만 조금씩 진짜가 좀 윤곽을 잡아가는 느낌은 있어요. 들어오시라 그래. 예, 그만 맞아요. 저는 검사님을 뵈러 왔습니다. 박근훈 씨하고 함께 출연했었던 그 깜보 깜보, 네. 시절을 생각을 해보면 그때 굉장히 앳된 모습을 제외한다면 데뷔 초반부터 성숙한 여성들을 연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실제 제가 하는 일하고 실제 저의 내면은 굉장히 불균형했던 것 같아요. 정말 저희 아직 기억나는 게 노주현 씨하고 부부 연기를 했기도 했었죠. 조지현 선생님도 계셨고 김세윤 선생님도 계셨고 박근영 선생님도 기룡우 계셨고 기룡우 선배님만 해도 젊은 편에서. 젊었어. 그러니까 기룡우 선배님하고 제가 연인 혹은 부부를 했을 때가 기룡우 선배님하고 제 나이가 딱 2배였을 때예요. 그렇게 되면 좀 사춘기가 뒤늦게 오지 않나요? 아주 뒤늦게 왔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정말 일상적으로 일반적으로 누려야 될 것들을 당연하게 알고 있지만 그런 것들이 이렇게 어긋났을 때 사실 부작용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춘기를 좀 늦게 알았고 굉장히 오래 알았고 어떻게 보면 이미 뭐 남들 앞에는 화장하고 어른 옷 입고 어른 역을 하고 있었지만 내면적으로는 굉장히 뒤늦게
많이 아프게 오래 성장통을 좀 겪었죠. 아직도 사실 과정이 있고. 네. YMCA 야구단을 송강호 씨하고 함께하고 명필님과 함께했던 그 시기에 제가 뵀었을 때 처음으로 잘하고 싶은 마음이 욕심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얘기를 하셨던 기억이 나요. 그랬어요? 네. 그럴 때가 있었죠. 그러니까 정말 제대로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열심히는 늘 했어요. 열심히는 늘 했으나 늘 지나고 보면 내가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생각은 저도 사실 했고 보신 분들은 뭐 다 뭐 증거가 되니까 다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좀 많이 이렇게 억지로 괴롭혀 보기도 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너무 빨리 시작을 해서 특별하게 비추어졌으나 특별하게 비추어졌을 뿐인 이 껍데기를 어떻게 내가 채워야 되나 그런 게 내적으로는 꽤 오랜 기간 치열했던 것 같아요. 모던보이에서 박해일 씨하고 김남기 씨가 이런 대사를 나누는데요. 여자는 무서운 존재야. 뭐 그래도 매력적이잖아. 그래서 무섭단 말이야. 너무 매력적이지만 쉽게 가질 수 없는 어떤 카리스마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그 긴장감이랄까 이런 건 스스로 좀 지켜내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건가요? 솔직하게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그냥 자연인 김혜수하고 역할로서 보여지는 네, 캐릭터. 어떠한 캐릭터를 할 때 배우 김혜수하고는 좀 그게 좀 간극이 좀 심한 것 같아요. 커요. 그래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불편하고 세고 어렵고 이런 거 제가 힘들어요. 네. 그런데 내가 그런 게 아무리 매력적이어도 글쎄 그런 느낌을 주는 거 저는. 그렇다면 갑자기 좋지 아니한가가 생각이 나는데 언니 김치 담가? 아주 편안한 느낌 같은 것들을 좀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사실 그 시나리오가 저한테 의뢰가 된 게 아니었어요. 우연히 시나리오를 봤는데 정말 재밌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 역할을 김혜수 씨가 할지는 누구도 모르지 않았어요? 저도 몰랐으니까 저한테 온 건 아니었고 근데 좋지 아니한가 촬영할 때 타짜랑 촬영이 같이 이루어졌어요. 아 정말. 네, 개봉하는 건 뭐 시점이 좀 달랐지만 네. 그래서 정말 이런 작업에 참여한다는 것 자체를 굉장히 즐겁게 작업을 했는데 네. 그때만 해도 저는 항상 너무 이렇게 제 스스로 제한적이고 이렇게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많은 시도를 하고 많이 경험하고 그리고 더 노력해보고 그러면 제가 좀 더 풍성해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오히려 좀 어떤 교훈을 얻었냐면 열정과 실제 내가 이 작업에 참여할 수 있는 정말 그 준비가 된 거하고 좀 다른 거구나라는 걸 그때 사실 영화 보면서 알았던 것 같아요. 저희 동생이 무슨 잘못을 했나요? 폭력 사건입니다. 지금 내 인터뷰하는 거잖아요. 내 얘기를 들어줘야지 왜 자꾸 선생님이 중간에 치고 들어와요? 아니, 전 뭐 그냥 조언을 좀 해드린 건데. 누가 조언해달래요? 너 내가 마음에 안 드는구나. 아닌데? 나 되게 마음에 드는데? 언니가 내가 별론가 봐요. 난 너 마음에 든다. 그쵸? 제가 좀 나이 많은 여자랑 잘 맞거든요. 우리 집에서 일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어? 그리 좋은 재주를 이런 데서 섞이는 게 좀 아까운 것 같은데. 사실 김혜수라는 배우를 생각했을 때 하이틴 스타 때부터 지금까지 오래 해서 너무 오래 했죠? 한 번도 스타가 아니었던 적이 없다는 생각을 해요. 글쎄 어릴 때는 내가 하는 일 그리고 나 자신을 굉장히 분리시키려고 억지로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은 그냥 모든 거는 그냥 자연스러운 흐름에 맡기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내가 정말 집중해서 내가 해야 될 것 말고 나머지 것들은 그냥 이렇게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그런 것 같아요. 선생님, 이쪽 하나, 이쪽 하나. 조기 좀 치워주시고요. 닦아주세요. 쓸만합니까요? 쓸만할 정도냐? 한양이 들썩이겠어. 말들
참 많아. 엄마도 엄마가 있어요. 내가 죽였는데 여기서. 데뷔하신 게 86년. 그렇군요. 네, 30년이 진짜 딱 아, 됐는데요. 그러네요. 예. 그 시대에 맞게끔 어쨌든 김혜수란 배우는 계속 트랜스포밍을 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배우에게 기대하는 연기만으로 어떤 최고치, 정점 같은 것들을 아직까지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계속 그것들이 유보된 상태로 있지 않았나? 그리고 나는 어쨌든 계속해서 무언가 베스트를 다하면서 어떻게 보면 좀 더 성장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더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의 차이나타운을 또 만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기도 네, 하고요. 또 여기서 어떻게 또 변화가 생길지 모르죠. 네. 그렇다면 이 순간 김혜수에게 배우란 어떤 의미인가요? 그 배우의 배자가 사람 인자에 아닐 비자를 쓴대요. 그 우자가 뛰어날 우자일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이 아닌 일을 해야 되는데 뛰어나야 돼요. 그런데 이게 너무 비인간적이잖아요. 인간적이지 않아요. 근데 난 너무 인간인 거야. 너무 작은 인간인 거예요. 근데 매번 그런 걸 오롯이 버텨내야 되는 느낌? 그러니까 그게 정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순간에는 아, 나의 인생이 된 숙명 같은 걸 수도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죠. 네. 제가 오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게 있어요. 올레 TV 포인트입니다. 네. 이거 근데 그 자기 이름 아니어도 볼 수 있어요? 그럼요. 아. 네, 이거 등록을 하시면 아, 네. 바로 7월 30일까지 보실 수 있는데, 네, 오늘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뭐 사실 제가 선물이 아니고요. 네. 제가 한 20몇 년 만에 드려야 되는 게 있는데, 제가 88년도에 썼던 편지인데 제가 못 보냈던 편지. 근데 그걸 아직 가지고 계세요? 네, 강동구 잠실본동 227에 18번지에서 그래서 제가 한 88년도 1월 달에 보낸 거죠. 내용이 너무 부끄러워서 제가 너무 어린 시절에 썼던 거라 제가 너무 늦게나마 수신을 찾은 느낌. 네. 고맙습니다. 네, 별거 아닌 거지만 근데 오늘 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아, 너무 고맙습니다. 네. 이런 거 좀 많이 감동적이죠? 아니, 또 이렇게 저- 막 그렇게 동시대를 같이 겪어가는 거잖아요. 네, 네. 어쨌든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첫사랑이었을 것 같고 에이. 영원히 끝사랑이기도 하는 그런 배우가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자리에서 최선을 네, 다할게요. 오늘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우리 너무 웃기지 않아요? There's a meaning to the world. We're giving love. Giving love. We're giving love. Giving love. 네, 스타 프리뷰를 통해서 배우 김혜수 씨 만나보셨습니다. 어떠셨나요? 이번에는 그 본인이 모든 사람들에게서 매혹적으로 느껴질 만한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뭐 정마담이라든지 아니면 관상의 연홍 같은 역할에서 보여줬었던 그런 아주 매혹적인 여성의 모습은 이 영화 속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 어떤 영화보다 여성스럽다는 생각을 해요. 그 여성이 가지는 그 진짜 강한 아름다움 같은 것들이 영화 속에서 느껴지고 김혜수 씨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좀 더 느꼈던 것이 여전히 현재 진행형으로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떤 연기를 해야 되고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너무나도 치열하게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30년 가까이 한 번도 스타가 아니었던 적이 없었던 이 사람이 여전히 자신의 자리와 위치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멋있기도 하고 또 그만큼 든든하기도 했었던 그런 짧지만 아주 저로서는 너무나도 흡족했었던 인터뷰였던 것 같아요. 네, 기자님의 프리한 시선으로 만나본 배우 김혜수 씨의 영화들 관상, 도둑들, 2층의 악당, 타짜, 신라의 달밤 등은 현재 모두 올레 TV에서 서비스 중이니까요. 김혜수 씨의 다양한 작품들 놓치지 말고 감상해 보세요.